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수급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보면 역대급 거래대금이 좀 터지고 있는 자리죠.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단일주에만 5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결국 귀결되고 있는 게 체코 세일즈죠. 네, 당시에 제가 5월 16일 요 자리에서 체크를 드릴 때 제가 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7월에 있을 체코 세일즈 측면에서 사실상 두산 에너비리티를 비롯한 우리 한국 원전 방향이 사실상 수주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 확정이 될지 어떻게 아냐? 이거 뭐 어그로 끌려고 쓰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저도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게 내용을 끝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확정,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다라는 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고 종목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만약에 100%이 종목이 올라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밑으로 하방 대응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들을 매번 체크를 드리고 관점을 공유 드리고 어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윗구간으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방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미리 그어두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7월 체코 세일즈 측면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핵심 이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쨌든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당시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편이 손이 들어졌죠. 우리나라의 손이 들어졌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단기 세일즈 측면에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이 항소심을 들어준다는 거는 결국에 자승자박하는 꼴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의 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항소가 이어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결과치에 따라서 본다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승자박될 꼴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 체코 원전 세일즈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탈락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 탈락을 했고, 지금 남은 입찰 예비 기업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체코라던가 이런 중동 쪽에 수주나 세일즈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고 그 국가들은 그런 이력들을 좀 바탕으로 정통성을 좀 가져가는 경향이 수주 측면에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의 뭐 SMR 기술이라던가 이런 원전 세일즈 측면의 수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7월에 있을 체코 세일즈 예비 입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대응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도 강조를 드릴 때 제가 하방으로의 리스크라던가 대응 역시도 좀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뭐 물론 그런 그 분들 그러니까 뭐 사실상 확정이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 역시도 의견 역시도 투자의 정답은 없고 저 역시도 항상 이런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비쳐 드리는 만큼 정답은 아닐 수 있기에 의견을 존중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관점을 풀어드리고 종목들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5월 16일 요 라인에서 좀 일단 매수를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 시간 실시간으로 지금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호가당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잡으신 분들 모두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뭐 시세는 나올 만큼 나와 주었고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뭐 5만 주씩, 10만 주씩 뭐 이렇게 막막 들어오는데 이거는 개인 수급이 아닙니다. 네, 말이 5만 주지 이게 5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뭐 2만 주, 3만 주, 5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 주 이렇게 들어오죠. 이거는 개인 수급이 아니에요. 네, 개인 수급이 아니고
뭐 외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래도 손 사이즈가 좀 있는 사람들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체결 강도의 좀 타이트함이라든가 들어오는 거래대금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 25,000원은 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호가라고 봅니다. 25,000원은 넘으면서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상도 중요한데 지금 일단 대응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건 결국 월봉입니다. 물론 오늘 월봉이 오늘 하루 시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두산의 노빌리티가 어쨌든 요 기간이 좀 길었어요. 요 구간을 뚫지 못하고 저항 인식을 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요 가격대가 편의상 본다라고 하면 한 21,000원까지 좀 올려봐도 괜찮겠죠. 자, 보면 21,000원. 아이고 아이고. 다시 21,000원까지 올려봐도 괜찮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벌써 일단 뭐 호가가 많이 먹히고 있는 자리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21,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그동안 넘지 못하고 사실상 2020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2021년부터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코로나 대세 상승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아무튼 뭐 이 가격대를 좀 넘지 못한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넘어서서 지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걸로 대응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7월 달까지 아직 시기적 공간에 따른 모멘텀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7월, 8월까지는 어쨌든 계절 요인으로 전력난 그리고 블랙아웃, 피크아웃 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21,000원 가격대를 저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후에는 21,000원 가격대가 하방으로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좀 버벅였는데 제가 25,000원 뚫어줄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좀 뚫어주는 모습이었죠. 네, 호가 강도라던가 체결 강도 그리고 들어오는 손의 사이즈 이게 개인의 좀 주도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외인과 기관의 주도성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25,000원에 있었던 뭐 50만 주, 60만 주 뭐 대금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되겠죠. 충분히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 호가라고 봤기 때문에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스권이 그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를 조금 더 좁혀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시가로 볼 수 있는 18,000원. 제가 박스를 좀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지금 한 10% 정도 위아래 내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만약에 21,00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방 대응은 21,000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1,000원에서 여기서 좀 추세 조정을 받으면서 시기적으로 7월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18,000원까지 대응하세요. 18,000원 이탈되게 되면 지금 21,000원이든 18,000원이든 2021년부터 거의 4년 동안 가져갔던 박스입니다. 박스고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으로 친다라고 하더라도 좀 그 시기가 좀 매우 길었죠. 꼬리로 나오면서.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의미하는 위치가 상당히 좀 크다는 겁니다. 이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래서 뭐 재료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월까지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1,000원을 인식하면서 뚫어주는지 뚫어주고 나면 21,000원 하방 지지로 잡으면 되는 거고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4, 5년 동안 지지와 저항으로 인식되었던 18,000원 구간 여기 이탈되면 사실상 추세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하방 박스로 구간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제가 5월 16일 날 체크 드렸던 그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이 박스만 유지해서 대응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원점 방향성 좋죠. 뭐 미국의 텍소넴이라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측면의 전력 수급 다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도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18,000원에서 21,000원에 좀 밴드를 좀 제시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원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7월에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그 시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